다시 마주한 세상. 그곳에도 희망은 있을 거라 믿었다. 한 며칠은 같이 지내자. 네 사정 뻔히 내가 아는데 뭐.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 사지 멀쩡한데 우째 먹고 살 방법이 안 있겠나? 하지만 모든 것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버려진 그에게 삶은 절망이었다. 먹으라 언니. 아유 우리끼리 만나니까 너무 좋다. 자주 좀 만나자 언니야. 언니, 요즘도 별일 없지? 나는 언니 팔자만 돼도 걱정이 없겠다. 내라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또 배부른 소리 한다. 아 언니 요번에 작은 아들 내려온다면서. 어제 전화 왔는데 이제 부산에 내려온다고 하네. 아유 좋겠다. 이제 웃을 일만 남았네. 아들 리빙 둘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아까워서 어떻게 장가 보낼래? 며느리 볼 때 억수로 골라야겠다. 아이고 그렇지도 않다. 모두들 그렇게 믿고 있었다. 단지 순간을 넘기려 했던 단 한 번의 거짓말은 어느새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김정민은 이제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겼다. 오늘은 아들이 출소하는 날이었다. 야, 확실히 나오니까 좋네. 공기부터 다르네. 2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정현수.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아들. 아들이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것이 재작년 봄 무렵이었으니 오늘이면 그가 다시 나올 것이었다. 그 시간 정현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에 전화를 거는 일이었다. 지난 세월 동안 언제나 부끄러운 아들이었지만 오늘부턴 달라질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여보세요? 언니야 내다. 날씨도 이래 좋은데 뭐하노? 뻔한 거 아니겠나.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제 청소한다고 이래 있다. 내 언니 그러고 있을 줄 알았다. 나온나? 내가 밥 사줄게. 또 쓸데없는데 돈 쓴다. 됐다 마. 나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마 집에서 쉴란다. 언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별 걱정도 다 한다. 어서 일 봐라. 내 수건 샀는다고 올려놨는데 다 타겠다. 알겠다. 마음 바뀌면 연락해라. 아들이 나온다고 해서 변할 것은 없었다. 단지 흔들리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다잡으면 되는 일이었다.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에이씨. 이미 2년이나 흘렀지만 변함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들이 자신을 내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 굳게 믿었던 정현수.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옛집을 찾아갔는데 엄마! 누구세요? 여기 저 혹시 김정민 씨라고 없어요? 키가 좀 자그만하고 2층 사는데. 2층이 우리가 사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가족들은 2년 전 자신이 수감되었을 무렵 이사를 가버렸다. 이따금 형이 면회를 오긴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정현수는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반나절을 헤맸을까? 순간 그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동창 김진철이 떠올랐다. 예, 여보세요? 예, 혹시 저 김진철 씨 핸드폰 아닙니까? 마, 내다 현수. 그래. 그날 저녁 어렵게 동창 김진철과 연락이 닿은 정현수는 결국 그의 집으로 오게 됐는데 한 며칠은 같이 지내자. 네 사정 뻔히 내가 아는데 뭐. 화장실은 이쪽이고 나머지는 뭐 뒷범 안 끼고 뭐 방이 뭐 작은데 뭐. 야, 그래도 집은 작아도 번듯하네. 마이가 이제 인간 됐네. 야, 이제는 인간답게 살아야 안 되겠냐. 결혼한 아씨도 있고 살아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 근데 침대가 한 개뿐이어서 어쩌고. 아이고 당연히 내가 바닥에 자야지. 괜찮다. 미안나. 신경 쓰지 마라. 야, 이거 괜히 내가 미안해. 걔한테 좋다. 가면 내려놓고 시켜. 고등학교 시절 함께 어울리며 언제나 문제를 일으켰던 두 사람. 그때는 그저 방황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 그럼 이제 어쩌려고 오니? 사진은 멀쩡한데 뭐 우째 먹고 살 방법이 안 있겠나? 에이, 자서 걱정하지 마라. 니한테 신세 지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두부이거는 질릴 대로 됐는데 먹어도 맛있네. 많이 먹어라. 미리 연락이라도 줬으면은 내라도 나갈 새끼인데. 마 이것도 고맙다. 이거 좀 물어. 맞아. 엄마, 어머니, 아버지는 원망하지 말고 솔직히 니 얘 많이 미겠다 이가. 요 며칠 쉬다가 바짝 한 열심히 해가 따뜻하게 한번 찾아뵈라. 이모는 아직 북천동에 계신다며. 돈 좀 벌어가지고 이모한테 찾아가가지고 한 던지씩 물어봐라.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다. 그 형님도 전화번호 바뀌었더나. 아직도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뭐 내조 이모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 아따 새신랑 니나 걱정해라. 내 삶 뭐 막걸로 못다 아이가. 이놈은 그 잡초인생 어디 가나. 컴퓨터 좀 하고. 다행히 오늘 하루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두부 좀 많이 먹어라. 그날 밤 무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자신을 버린 가족,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을 찾아갈 순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론 더욱 안 될 일이었다. 다음 날 점심 무렵에서야 잠에서 깨어난 정현수는 무작정 집을 나왔다. 냉장고에 반찬 몇 가지 있고 밥도 밥 넣어놨으니까 챙겨 먹고 얼마 안 되지만은 넣고 간대. 내가 니한테 용돈도 다 받아 쓰고 내 인생 아니야. 알겠어, 내 인생 좀 찐 것도 아닌데 이제부터 열심히 한번 살아보지. 다짐과 달리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뭘 하려해도 다 도이다. 한 달은 해야 월급이 나올 낀데 그 한 달 어째 자꾸. 뭐라긴 해야 돼. 일자리를 구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정현수는 오늘 하루만이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담배도 없나. 진짜.
저 담배도 끊든가 해야지. 아이. 단 하루였다. 하지만 정윤수는 그 하루를 보내기가 버거웠다. 그 사이에도 시간은 바람처럼 흘러갔다. 그래. 아 그게 아니고. 아 그래도 친구인데 어떻게 못 본 체 하냐. 오갈 데도 없는 앤데. 그래 안다. 그냥 잠시면 되니까 네가 좀 이해해주라. 아유 그런 애 아니다. 그래. 미안하다. 늘 그랬다. 알겠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자신은 누구에게나 짐이 되고 있었다. 더 이상은 이럴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정윤수는 10대 때부터 수많은 절도 행각을 벌이며 사고를 일삼고자 했습니다.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전과육범이었던 정윤수는 출소 후 가족들의 연고조차 할 수 없어 거주지 없이 홀로 생활하였고 매일 희망이 없는 암담한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건 김진철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로서의 도리와 자신의 현실, 그 사이에서 김진철의 갈등은 계속됐는데 정현수도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김진철이 나가자마자 그날 오전 정현수는 그 길로 짐을 챙겼다. 여기서 나간다고 해서 달리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머무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았다. 문제는 오롯이 자신만의 몫이었다. 그날 오전 무작정 집을 나선 정현수. 하지만 어디에도 그가 갈 곳은 없었는데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단 걸 잊고 있었다. 차라리 자신에겐 지금이 낫다. 정윤수는 출소 후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고 또 물뿐이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정윤수는 당장 하루하루를 넘겨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범죄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전과가 있었던 정현수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빈집털이를 시작했고 의외로 범행에 쉽게 성공하자 더욱더 범행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정현수는 곧바로 범행을 시작했다. 조금도 망설임이란 없었다. 그가 처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빈집. 뭐 이놈 집 무슨 돈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씨. 아따, 머리 좀 썼네. 참. 아직도 이런데 돈을 숨기나. 아이, 돈도 없네. 이미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었던 정현수에게 모든 일은 쉬웠다. 돈이 손에 들어오자 세상이 달라졌다. 와, 진짜 세상 좋아졌네. 무슨 일도 다 있노? 아이참 뭐 내가 전화 올 때도 없는데 뭐. 아유, 그래도 핸드폰은 필요하니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주 담배 하나 피우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유, 예. 함부로 주세요, 함부로.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범행에 손을 댄 정현수. 그 달콤한 대가 앞에 정현수는 스스로도 가책을 느끼지 못했는데
아저씨, 요 500원 만 주이소. 예. 여보세요? 아, 막 전화를 안 받노. 내다, 현수. 그래. 뭐 어떻게 되기는? 마, 그런 거 아니다. 일 마쳤나? 그거 저 뒤에 그 호프집 하나 있더라, 아이가. 그걸로 온나? 아이, 뭐 내가 뭐 그동안 시세 진 것도 있고. 내가 오늘 한 잔 샀구만. 그래. 스스로도 안 될 일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걷잡을 수 없었다. 돈이 떨어질 때쯤이면 언제나 그의 범행이 시작됐다. 매번 방범창을 파손하거나 드라이버 하나로 문을 따고 빈집에 침입한 정현수. 한 번의 범행으로 다시 얼마간을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딱 보이 가면오네. 그의 범행은 날로 대담해져 갔고 거침이 없었다. 지금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스스로 인연을 끊었으니 지금의 이 고통도 감내해야만 했다. 누구세요? 내가 그래 몸은 좀 어떻노? 그냥 그렇네요. 당신 식사는? 먹고 왔다. 그동안 아들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그놈 2번 다시 집에 들일 생각하지 마라. 마아들 하나 없는 셈 치자. 마음 단단하게 물어. 그동안 그래 험한 꼴을 겪었으면은 인자 막 포기할 때도 안 됐나? 당신은 그래 될란가 몰라도 10달을 내 배에 놓고 있었던 나는 그래 안 되네. 그러고 오늘 현수 생일입니다. 우리는 정수 보고 살자. 늙어서 더 험한 꼴 안 당하려면은 마음 독하게 물어. 기어코 참았던 울음이 솟구쳤다. 아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목이 맸던 김정미. 도저히 지난 세월의 기억마저 지울 수는 없었다. 얼마 후 정현수는 벌써 몇 바퀴째 한 상가를 돌고 있었다. 이제 정산하고 마쳤어. 알잖아, 우리 회사 원래 이런 거. 그래, 좀 이따 보자. 모두가 퇴근한 저녁 시간. 정현수는 그 시간을 노렸다. 그 사이 낮에는 빈집, 밤에는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과 공장 등을 돌며 절도 행각을 일삼았던 정현수. 코딱지나 사무실에 경비 시스템 없겠지. 올리면 뛰면 되고 걸리면 한번 더 들어가지 뭐. 내 인생 뭐 별거 있나. 매번 범행 때마다 수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런 생각은 단번에 사라졌다. 이게 얼마고? 몇 번 해보니 딱 감이 이제 돈을 물어 손 떼야겠다. 정현수는 그렇게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무려 13군데를 돌며 총 1,3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절취했다. 언제나 마지막일 거라 다짐했지만 그런 다짐은 수없이 반복됐다.
3월부터 사상 인근 지역에 여러 차례 절도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 조사를 벌인 저희 수사팀은 방검장을 파손하고 들어오거나 문을 따는 등 기발 사건 모두가 동일한 수법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수사팀은 사건을 동일범위 소행으로 추정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낮에는 빈집만, 밤에는 모두가 퇴근한 소규모 공장이나 보안장치가 허술한 사무실만을 골라서 절도를 일삼았는데요. 하지만 모두 빈집이나 빈 사무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수사팀은 도난 현장을 수세, 조사했고 사상의 한 공장에서 가장 정확한 단서인 지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로 가장 정확한 단서인 지문을 입수한 수사팀은 곧바로 동종 전과자 조회를 통해 신원 조회에 돌입했다. 조회 결과 정현수의 신상을 확보한 수사팀. 수사팀은 그를 찾기 위해 곧장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산경찰서 폭력이팀에 근무하는 정규국 형사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그 아드님 정현수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그런 아들 둔 적 없습니다. 압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도 이제 현수 일이라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소식도 몰랐는데 이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니까 가가 살아있긴 한가 보네요. 예.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일까? 아니면 끝이 없는 불행에 대한 서러움일까? 지난 시간 작은 믿음 하나로 간신히 버텨왔던 날들이 무너져 버렸다. 아들은 또다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가족들의 반응. 이후 수사팀은 정현수의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 예. 이후 수사팀은 전국에 용의자 정현수의 수배령을 내리고 수배 전단을 제작, 그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정현수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문 감식 결과 그 지문이 얼마 전 출소한 정현수의 것으로 밝혀졌고 그렇게 수사는 급무사를 탔습니다. 정현수의 연구지를 파악했지만 이미 그는 가족들과 인연을 끊은 채 생활했고 당시로서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희 수사팀은 사건 발생 지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방대한 탐문 수사를 돌입했습니다. 그 사이 정현수는 절취한 금품을 모조리 전당포에 팔아 현금화시킨 후 사용하고 있었다.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아,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오늘만 새끈한 일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각 수사팀은 계속해서 정현수의 뒤를 쫓고 있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정현수가 범행 발생 인근 지역에서 생활할 거라 예상한 수사팀은 PC방과 찜질방 등을 돌며 탐문 수사를 계속했는데 보름째 수사가 이어지던 그날 한 PC방에서 나오던 그를 단번에 검거한 수사팀. 나 이거 정현수 수술병원에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고 국비권 행사할 수 있고 인명 기회가 있다. 상습 절도 혐의 정현수 검거. 계속 그렇게 한가요? 지난 2달간 신출귀몰한 솜씨로 빈집과 사무실에 침입해 절도를 저질렀던 정현수. 형사님,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부탁인데 저희 부모님한테는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2년 전 그날에도 그는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 것이다. 후회는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만기 출소자 재범률은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출소자의 절반이 다시 범행에 빠져드는 만큼 출소자들이 재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가족들의 외면과 사회적인 냉대, 경제적 이유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사회 복귀 시스템이 활발히 진행되고 또 그들을 전과자로 볼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열린 사고가 정립될 때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가 더욱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태어날 거란 다짐. 하지만 그 다짐은 이내 절망으로 변해버렸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을 탓했던 남자. 떳떳이 살고자 했던 그의 홀로서기는 또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범죄의 수렁에서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